네, 안녕하세요. 지금 저는 서수진이고 이화여대 수학과 졸업하고 지금 다원교육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일단 저는 간단하게 일단은 소개를 좀 해드리려고 해요. 어머님들 이제 중학교에서 고등학교로 오는 과정에서 이제 수학을 어떻게 공부해야 되는지 고민이 많으셔가지고 오셨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일단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네임이 바뀌었죠. 그렇죠? 사실은 여기 두 개에서는 크게 바뀐 게 없어요. 정말 이름만 바뀌었다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 일단은 여기 두 군데 수상이랑 수아라는 과목에서만 약간의 변동이 있었어요. 네. 일단은 수상에서는 원래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과목이 들어 있었거든요. 근데 그 과목 자체가 수가 있는 공통수학 2로 넘어갔죠. 그래서 수가 있는 경우의 수가 다시 수상 공통수학 1으로 이렇게 넘어간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사실은 어머님들 지금 중학교 3학년 내신 기간이잖아요. 그쵸? 아이들 내신 기간인데 아시다시피 지금 알고 있는 게 아이들이 2차 방정식이랑 2차 함수가 대부분 시험 범위일 거예요. 맞죠? 근데 수상에서도 사실 2차 함수와 2차 방정식이 들어갑니다. 네. 수상의 가장 큰 장점이 뭐였냐면요. 중학교 3학년 내용과 되게 유사한 점이 많았다는 거예요. 일단은 약간의 계산이 조금 더 복잡해졌다. 그리고 생각하는 게 조금 더 많아졌다라는 것뿐이지 계산이나 아니면은 원래 했던 거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익숙하다라고 느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 여기서부터 시작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딱 처음 고등학교 시험 딱 보고 나서는 그래도 할만한데라는 느낌이 들 거예요. 중학교 때, 중간고사 때. 근데 기말고사 오자마자 아이들 좀 힘들어요. 왜냐하면 도형의 방정식이 있었어요. 네. 도형의 방정식은 사실은 중학교에서 우리 도형 배우잖아요. 중학교 삼각형도 배우고 사각형도 배우는데 그 내용들을 알고 있는 거를 디폴트로 한 다음에 이제 이렇게 공식을 써서 풀 거야를 알려주는 거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문제가 뭐냐면 까먹었어요. 네. 중등 도형을 잘 까먹죠. 왜냐하면 도형에 대한 성질도 너무 많고 아이들이 사실 그게 기말고사인 범위들도 너무 많다 보니까 놀기도 하고 약간 요렇게 하다 보니까 까먹은 부분이 많아서 아이들이 힘들어해요. 그러고서 만약에 선행을 나갔다고 쳐도 앞부분 되게 열심히 하잖아요. 딱 엄마가 처음에 학원에 넣어놨어. 그럼 앞부분 진짜 열심히 들어요. 근데 나중에 어떻게 돼요? 힘들어. 엄마 나 힘들어. 엄마 나 이거 해야 돼. 저거 해야 돼 하면서 약간 스르르 이렇게 된단 말이야. 근데 단원 자체가 이거는 또 뒷부분에 있었던 단원이다 보니까 아이들 자체가 조금 덜 하기도 했고 익숙하지도 않기도 하고 그래서 힘들어 했는데 이 단원이 공통수학 2로 넘어가게 됩니다. 네. 네. 근데 문제가 뭐냐면요. 원래 수화는 아이들이 더 못했어요. 네. 이유가 뭐냐면 익숙치 않은 단원들 이름이 나오기 시작을 해요. 집합이랑 명제에 관해서 모호하다는 애들이 표현을 해요. 선생님 잘 모르겠어요. 좀 모호한 것 같아요. 그리고서 함수 단원조차 아이들 함수는 어머님들이 저한테 그런 어머님이 있었습니다. 공부를 좀 하신 어머님이셨어요. 선생님 함수는 그냥 넣기만 하면 되는데 왜 아이가 잘 못 풀죠? 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아이들은 무엇을 넣어야 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변하는 수가 무엇인지 그 변수를 뭘로 잡아야 되는지 잘 몰라가지고 함수를 잘 못 풀거든요. 근데 그 단원이 원래 수화에 있었는데 지금 공통수학 2는 도형의 방정식도 들어간 것뿐만 아니라 기존의 아이들이 어려워했던 함수까지 포함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이들이 조금 더 힘들어하는 게 커질 것 같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요. 그럼 이제 어머님들 궁금하시잖아요. 선생님, 그래서 저희 아이는 선행을 빨리 한 친구들도 있고 늦게 한 친구들도 있는데 고등학교 이제 지금 중학교 3학년 중요한 시기인데 이제 여름방학 어떻게 보내야 될까요? 라고 이야기를 하신다면 저는 일단 기본적인 건 딱 이거라고 잡고 싶어요. 선행이 느리든 빠르든 간에 상관없이 아이들이 좀 명확하게 공부를 했다라는 거를 포인트로 잡고 싶습니다. 왜냐하면 선행을 막말로 한 5번, 6번 선행을 했대요. 근데 막상 가르쳐 보면 아이들이 까먹은 친구들이 생각보다 되게 많아요. 어쩔 수 없죠. 왜냐면 수학만 공부하는 게 아니에요, 어머님. 그러니까 다른 타 과목도 공부하다 보니까 아이들이 너무 버거워요. 그러니까 새로운 개념이 자꾸 자꾸 들어오니까 기존에 있었던 걸 잊혀지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애들 실제로 계산만 할 줄 압니다. 네. 그게 사실은 어머님 생각했을 때 수학은 계산하면 되는 거 아닌가요라고 생각을 하지만 사실 계산은요 정말 기본적인 연산 도구에 불과하다라고 생각을 해요. 수학을 진짜로 잘하고 싶으면 사고력을 확장을 시켜야 되는데 아이들이 그거에 미치지 못하고 단순 선행만 돌렸을 때는 계산만 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문제점이 뭐냐면 유형까지는 풀 수 있어요. 하지만 심화 문제, 즉 개념이 2가지 이상 섞였을 때는 아이들 자체가 조금 힘들어 하더라고요. 그래서 가장 많이 듣는 질문이 이거예요. 선생님, 저희 아이들은요, 약간 고득점 문제 할 때 사고를 포기하는 것 같아요. 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이들도 그걸 풀다가 지치는 거죠. 문제를 풀다가, 풀리면 재밌어서라도 조금 더 풀 텐데 모르겠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방향성을 못 잡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아이들 그걸 포기하게 되고 그러면 아이들 수학 싫어지고 재미없어지고 약간 그렇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중요한 게 뭐냐면 선행의 진도의 여부와 상관없이 내가 이 정도까지는 끝냈다. 어디까지는 완벽하다라는 걸 아이들도 인지를 하고 심지어 어머님들도 그걸 인지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좀 이야기를 좀 더 드릴게요. 일단 공통수학 2에서는요. 도형의 방정식이랑 함수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좀 중요한 과목으로 선정이 된 것 같아요. 네. 공통수학 1 같은 경우에는 아이들이 이미 잘하기로 했는데 근데 공통수학 1도 잘하긴 해야 돼요. 저는 수학은 어떻게 보면 자신감이라고 생각을 해요. 네. 아이들이 처음 시험을 봤는데 너무 못 봤으면 아이들이 의기소침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처음 시험 잘 스타트 시키는 게 중요하고 그러기 위해서 어머님들 되게 선행 많이 시켰을 거라고 생각하고 공통수학 1, 2에다가 조금 더 힘을 썼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네. 자, 그럼 이제 요거를 조금 더 설명을 해드릴게요. 선생님 그러면 뭐 수학을 뭐 한번 해서 어렵다 하면은 좀 힘든가요?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어머님들도 아시다시피 수학은 연계 과목이란 말을 되게 많이 하잖아요. 초등학교 때 계산 배우죠. 그러고서 중학교 때 도형, 함수들을 조금씩 배우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고등학교 때 와서는 그거를 다 섞어서 문제를 풀게 되는 거죠. 근데 다른 식으로 생각을 해보면 연계 과정이기 때문에 앞부분이 안 돼 있으면 뒷부분이 안 나가는 것도 맞아요. 하지만 앞부분이 잘 돼 있으면 뒷부분도 오히려 수월하게 공부할 수 있는 과목이 수학입니다. 네. 제가 방금 말씀을 드렸잖아요. 사실 중3 수학과 고등학교 1학년 첫 번째 중간고사 보는 거는 되게 유사한 점이 많다고. 하지만 그것들을 잘 인지하고 못하고 새로운 과목이라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렇지 않고요. 그러고서 저희 또 이제 대수라고 하죠. 이제 수학 1이 대수로 바뀌었는데 대수에서 배우는 삼각함수 같은 경우에도 이미 중학교 3학년 때 약간의 힌트를 줍니다. 너네 삼각비 알아? 라고. 하지만 그거의 연계성을 알아야지만 아이들이 점점점 수학이 이렇게 연계가 되네 라는 거를 깨달을 수 있고요. 그렇게 공부를 해야지 우리가 어려운 개념까지도 확장이 시킬 수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도형의 방정식이라는 과목이 있는데요. 이 단원 자체는 사실 중학교 도형을 아는지 모르는지에 따라서 약간의 문제가 푸는 게 차이점이 있다고 생각을 들어요. 이미 기존에는 고등부 선생님들 사실 이걸 약간 베이스로 하고 가요. 너네 이거 중학교 때 배웠으니까 알지? 이 정도 공식까지는 알지. 이 정도 성질은 배웠지. 하지만 아이들은 까먹죠. 그래서 도형이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사실 그래프를 그리는 것 자체가 도형의 연관성이 있어요. 근데 저희 이제 점점점 이제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되면 갈수록 그래프 그리는 문제도 많아지고 그렇게 따지면은 도형 자체가 어떻게 되는지 내가 도형을 봤을 때 쫄지 않을 자신이 있는지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라고 생각 들고요. 함수는 뭐 아시다시피 뭐 대수랑 미적분에 둘 다 영향을 미치죠. 네. 함수가 아이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실수가 그거예요. 무엇을 변수로 잡는지 잘 몰라요. 그냥 선생님이 이렇게 풀라 그랬으니까 그냥 넣고 계산만 할 줄 압니다. 네. 근데 그런 것보다는 진짜 함수에서 변수를 뭘로 잡아야 되는지 우리가 정확한 용어를 알고 있는지 오개념은 없는지 그거를 다시 한번 체크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네, 그럼 일단 제 수업을 잠깐 소개를 시켜드리도록 할게요. 저는 일단은 중요시 여기는 게 개념이에요. 네. 왜냐면요, 수학은요, 사실 전 분리되어 있다라고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네, 뭐 단원명은 다를 수 있지만 그게 하나의 연계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고, 뭐 솔직히 말해서 공통수학 2에서 대수의 개념을 살짝 배울 수도 있는 거잖아요. 네, 배워가지고 유리하고 문제를 조금 더 편리하게 풀 수 있다면 가르쳐줘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걸 다 가르치고 있는 편이고요. 네. 그렇기 때문에 개념에 대한 백지 테스트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들어요. 아이들이 문제를 풀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근데 사실 원래 심화 문제는요. 개념 근본에서 시작을 한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일단은 무엇을 풀었을 때 어떻게 첫 발을 내밀어야 되는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근데 그거를 알 수 있는 방법이 개념을 얼마나 정확하게 알고 있는지. 어머님들이 생각하시는 게 약간 이런 것 같아요. 근데 개념하면 정말 완전 심플하게 그냥 공식 몇 개.
아니면 정의 몇 개 이렇게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니에요. 네. 문제를 풀 때는 첫 방향을 어떻게 내야 되는지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는데 그거에 관한 것부터가 개념의 시작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문제를 어떻게 풀어야 되는지 알아야겠죠. 그러니까 유형별로 테스트까지 봅니다. 물론 이 테스트는 누적 테스트예요. 저는 아이들을 믿어요. 하지만 아이들의 머리는 잘 못 믿습니다. 네. 아이들은 쉽게 까먹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뒷단원 알려줬는데 앞단원을 금세 까먹었대요. 그럼 안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누적 테스트를 보고 있고요. 네. 자, 스타일은 세 개 크게 하지 이렇게 말았어요. 일단 첫 번째 다양한 풀이법이에요. 네, 말씀드렸다시피 그냥 연계 과목이니까 내가 무엇을 풀고 여기에서 무엇이 유리한지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자주 하는 편이고요. 그래서 이회독 학습을 시켜요. 이회독 학습은 제가 지금까지 계속 아이들 시키고 있는 건데 중요한 이유는 이거예요. 선행을 한 번 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바로 다음 걸로 넘어가게 되면 사실 아이들은 후루룩 하고 까먹습니다. 네. 그러니까 처음에 선행을 해서 요거 풀 수 알아. 근데 그래서 너가 어디까지 했는지에 대해서 개념적으로 체크가 잘 안 돼요. 사실 이거는 정말 속상한 이야기지만 시간적 문제인 것 같기도 해요. 왜냐면은 지금 학기 중에 아이들이 다른 과목도 하고 또 선행도 하고 또 내신 선행을 했거나 아니면은 개념 자체를 조금 힘들다라고 하는 친구들이 다시 와서 좀 들었으면 좋겠고요. 그러고서 일단 제가 포인트 하는 건 이거예요. 연계 과정 찾자. 왜냐면 연계 과정이기 때문에 앞부분 잘 해놓으면 뒷부분 공부했을 때 포기하는 일이 거의 없어져요. 왜냐면 앞에서 이미 제가 툭툭 던져야 이런 거는 어디서 나와. 이거는 어디서 배워라고 하면 이제 그게 한두 번 들어보면 익숙하잖아요. 그러니까 아이들이 받아들였을 때 거부감이 좀 덜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네, 그리고서 포인트는 이거다. 자, 수업 재밌게 하고 싶은 학생. 네, 제가 웃겨드립니다. 네. 이유는 그거예요. 왜냐면 학원에 한 4시간 정도 있는 건 알고 계시죠? 하지만 클리닉 포함하면 한 6시간 있는 건 기본이에요, 어머님들. 근데 어때요, 아이들? 핸드폰 6시간 쥐어주면 잘하죠. 하지만 공부 6시간 시켜놓으면 어떡합니까? 싫어서 딴짓하고 멍 때리고 약간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제 수업은요. 소통을 조금 중요시하는 편이에요. 뭐 소통한다 해서 막 애들 떠들거나 이런 건 아니고요. 아이들한테 물어보고 너 이 개념 했는데 이거 뭐였지? 아니면 요거 뭐지? 약간 이런 식으로 소통을 하면서 아이들 참여할 수 있게끔 그러면서 수학에 대한 흥미를 조금 높여보자라는 게 제 수업 방식 중 하나입니다. 그래서 요거 3개에 해당하는 친구들은 조금 와가지고 저랑 재밌게 수업을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개강일은요, 7월 11일이에요. 조금 빠르죠. 네. 그래서 11일 날은 무엇을 하는지 좀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일단은 공통수학2에 도형의 방정식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일단은 11일 첫째는요, 중학교 도형 정리로 잡았어요. 네. 중등 도형을 정리하고 갔을 때랑 안 하고 갔을 때가 차이가 크다라고 느끼고 저는 실제로 이거는요, 고등학교 애들한테도 이걸 썼어요. 네. 고등학교 애들 중간고사 끝나자마자 도형의 방정식 특강 깔아가지고 그거 듣게 시킨 다음에 지금 도형의 방정식 파트 나가고 있거든요. 네. 그렇게 하니까 어떻게 보면 아이들 조금 더 잘 이해하고 요런 개념이 있었지. 왜냐면 사실 아이들이 혼자서 그걸 다 찾아볼 순 없잖아요. 네. 도형 중요하대. 그럼 정범이 도형을 다 뒤질 수 있을까요? 그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필요한 거, 나올 수 있을 만한 도형들 같은 거 뽑아가지고 하려고 7월 11일 하루는 중학교 도형 여기 정리. 그 뒤부터 이제 공동수학2 이렇게 나간다고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수업 요일은 화요일, 목요일, 일요일 이렇게 저는 3타임입니다. 네, 조금 길죠. 자, 7월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공통수학2 개념 나갈 거예요. 네. 개념이라고 하면 어머님들이 선생님 개념은 어느 정도까지입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약간 좀 하 버전 한 20-30%? 그래서 중 버전을 조금 더 늘렸어요. 한 40-50%. 그러고서 상문제는 전혀 안 푸는 건 아니에요. 사실 저는 약간 수학은 좀 그래도 자극이 필요한 과목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어요. 아이들한테 너무 쉬운 것만 하면 단순 정말 계산이잖아요. 그렇죠? 그런 거 말고 아이들 좀 챌린지 할 수 있게 조금 더 이런 문제가 고등학교 내신에서 실제로 심화로 나오는데 너네 한번 도전해보자. 네. 처음 배웠다고 못 풀 수 있는 건 아니잖아요. 그쵸? 네. 한번 이렇게 챌린지식으로 한두 문제 하면 아이들이 조금 더 남학생 또는 여학생 같은 경우에서 약간 좀 자존심 세거나 안 그러면 조금 도전하는 거 좋아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오히려 더 좋아하는 편인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하고 8월에 다시 공동수학2 실력 돌릴 거예요.
그렇게 2번 하고 나면은 함수가 뭔지, 도형 특징 뭔지 이런 게 명확히 잡힐 거라고 생각이 들고요. 네. 선택 특강은요. 공통수학 2 리빌딩이라고 해서 이 사건은 정말 딱 선택이에요. 네. 자, 여기서는 딱 2가지만 배워요. 도형의 방정식이랑 함수 딱 이것만 중점적으로 할 거고요. 여기에 난이도는요. 어려운 한 3점, 모의고사 어려운 3점, 그리고서 쉬운 4점 그 정도 난이도를 배치를 해놨어요. 네. 그래서 이게 제 여름방학 시간 지금 중3 아이들한테 쏟고 있는 시간이고요. 보시면 아시다시피 화요일하고 목요일은 클리닉이 있어요, 어머님. 그죠? 클리닉은 좀 필수로 참여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말씀해줬던 것처럼 클리닉이 왜 필요하냐면요. 사실 이때 동안 수업을 계속 돌리면 아이들은요. 지겨워할 수밖에 없어요. 자기가 문제 푸는 시간도 필요하고 내가 뭘 모르는지 체크할 시간도 필요하고 그러고서 집에서 과제 하기 힘들면은 과제를 시키는 시간조차 필요하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때는 저랑 조교쌤이랑 같이 들어갈 거고요. 2시부터 5시까지 클리닉 필수 참여하고 난 다음에 정규 수업 오게 되면은 과제를 안 해오는 친구들이 없겠죠. 네. 왜냐하면 네, 방학거리죠, 어머니. 아, 저는 클리닉을 저녁에 합니다. 네. 네. 지금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요. 이건 방학컬이에요, 어머니. 네. 중학교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도 어떻게 하고 있냐면은 화요일하고 목요일 같은 경우 10시에 딱 끝나잖아요. 그럼 1시간 정도 더 클리닉 시간을 추가를 해요. 그렇게 해가지고 아이들 숙제 질문 받고 그러고서 모르는 거 제가 1대1로 이렇게 돌거든요. 왜냐하면 판서로 하게 되다 보면은 빠지는 부분이 있어요. 나는 이걸 질문하고 싶은데 선생님이 그게 공통범위가 아니라는 이유에서 안 할 수 있잖아요. 그런 거 방지하려고 제가 1대1로 아이들 이렇게 돌아가면서 클리닉 참여하고 있고 그러고서 방학이 끝나고 나서는 토요일 날은요. 제가 클리닉 데이로 해가지고 클리닉 시간 쭉 비워놔요. 이때는 뭐냐면 강의실 하나 잡아놓고 조교쌤이 상주하고 계세요. 그래서 제가 중간중간 들어오면서 그래가지고 아이들 질문하고 과제 질문하고 모르는 거 뭐 검사 받고 약간 이런 식으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래서 클리닉 여기 2시부터 그러고서 정규 수업 여기 그래서 아까 리빌딩 특강은요 9시부터 1시까지 여기에서 진행된다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자, 이게 제 연강 컬이에요. 그러니까 제가 말했잖아요. 저 2번씩 한다고. 네. 7, 8월은 방학이라서 살짝 무리를 했습니다. 네. 한번 방학 때만큼은 수학에 한번 애들 한번 완전히 열심히 잘 해보자라는 생각으로 7월에 조금 힘들겠지만 그래도 애들 잘 따라와 줄 거라고 믿고 7월에 개념 한번, 8월에 실력 한번 이렇게 진행을 할 거고요. 이렇게 해야지 우리 고등학교 들어가기 전에 대수를 2번 볼 수 있다는 생각에 방학 때 조금 무리를 해서 계획을 잡았어요. 하지만 그게 어머님들도 사실 마음이 편하지 않으십니까? 그쵸? 네. 그래서 9월에는요, 이제 이게 시험 기간이 있어요, 사실. 아이들 당연히 내신 대비 해주고 있거든요. 지금도 저는 이제 중간고사, 기말고사 시즌이잖아요. 네, 지금 중학교 애들도 내신 대비 다 해주고 있으니까 이 시즌에는요, 당연히 내신 대비 들어갈 거예요. 마지막 내신이니까 잘 보면 좋잖아요. 그래가지고 내신 대비 할 거고, 만약 이런 친구들도 있어서 선생님, 저희 학교는 시험이 너무 쉬워가지고 내신 대비 싫어요. 라고 하는 요청한 친구가 있었거든요. 그 친구는 따로 제가 고등수학 프린트 주고 문제 따로 질문 받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은 걱정 안 하셔도 될 것 같고 10월까지 개념 이렇게 2번 끌리고 11월과 11월에는 실력 이렇게 보고 난 다음에 그러면 사실 대수까지 끝냈다라면 고등학교 2학년 1학기 내용까지는 끝낸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그렇게 조급해 하실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여기까지 끝내고 났으면 사실 이제 겨울방학 긴 시간이 있으니까 그때 미적분을 들어도 괜찮고 아니면은 이제 내신을 한번 잘 받아보자라고 하는 친구들 같은 경우에는 다시 공통수학 1, 2 이렇게 돌리고 다시 한번 체크하고 약간 요런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당연히 1월과 2월에는요. 공통수학 1 내신 들어갑니다. 처음 시작했을 때 아이들 잘 보는 게 중요하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내신 들어가고 일요일에는요. 공통수학 2 문풀 이렇게 할 거예요. 특강 같은 경우에는 어머님들 가끔 물어보시는데 특강은요. 이거는 제가 뭐 그때 아이들 수준 봐서 저희 반 아이들 위주로 그렇게 해서 특강 계획 다시 짤 거고 아마 그때는 뭐 미적분을 한 번 더 미적분을 처음으로 한다던가 아니면 조금 더 부족하다 싶으면은 뭐 다른 과목, 타 과목 다시 한번 돌린다거나 약간 요렇게 진행을 할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어머님.